가장 최근에 매크로적으로 가장 큰 불안감을 줬던 것은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네. 환율 문제 그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딩, 네. 청산 문제.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아주 좀 복잡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미국의 지원으로 잘 네.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요. 네. 우리가 2년 전 2024년 8월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8월 초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보시면 이때도 8월 5일이었네요. 월요일 날. 때마침 이제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이고 이때는 8월 5일 월요일이었는데 시기적으로도 또 겹치는 바람에 사실 이게 사실 오늘의 외국인 매도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오늘 제가 장중에 2시 40분쯤에 달러엔을 이제 캡처한 건데요. 네. 엔화가 약세로 가다가 급격하게 강세로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촉발이 될 수도 있고 미 국채를 또 팔아서 방어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 온 모드가 돼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장중에 작용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조 8천억 조금 줄었네요. 그래도 네, 좀 줄었고 선물 시장에서도 오랜만에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 14,000계약 매도. 3조 8천억인데. 네. 금액으로 하면 3조 8천이고 수량으로 하면 14,000계약 정도를 네.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번 동시만기 이후에 그래도 아직은 우위이긴 합니다만 오늘 14,000 거의 15,000계약 팔아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보면 32,000계약 정도인 거겠죠. 근데 그렇죠. 오늘 14,000계약 줄이면서 월요일장에서. 네, 오늘 네, 그렇죠. 그러면서 누적으로는 지금 17,000계약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파생시장에서는 좀 과열이 진정된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하락은 만약에 이제 달러 엔이 좀 진정이 되고 딱 보셔도 딱 보기만 하셔도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을 세게 맞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코스피는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 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인데 그 금리를 결정하는 게 유가였잖아요. 근데 유가가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유 주식들 보면 정유 주식도 폭락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매크로적으로 좀 수급적인 요인 빼고 매크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위협하는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요 환율인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동반 강세예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도와준다. 라는 게 좀 나와서 이제 진정이 좀 된다라면 시장은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보면은 9천? 네. 야, 한국 증시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쵸. 9천 정고점 돌파할 것이다. 네네네. 다시 갈 것이다. 네. 이런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거는 모건 얘네들은 언제든지 말을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9천이 가더라도 몇 년 뒤에 갈 줄 알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일본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1%밖에. 니케이는 1%밖에 안 빠져서 항상 유타는 우리나라가 항상 많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만도 지금 올랐고. 네. 이게 다 좋은 현상인데 그렇죠? 미국이 개입해서 일본의 환율을 네네. 잡아준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왜냐면 이거는 사라진다. 미국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채를 팔아서 일본 당국이 자기네 방어하려면 미 국채를 팔아야 돼요. 국채를 팔게 되면 어쨌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담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한 거라고 봐요. 요게 이제 좀 진정이 되면 요게 좀 진정이 되면 시장은 좀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지난주에 코스피 자체가 18%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지난주에 이런 18%는 이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급등이 났다는 건 시장에 브레이크가 잡힌 거고 여기서 더 급등한다라기보다는 그 브레이크는 잡혔다 정도로 우리는 해석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지금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고점 대비 30에서 50% 빠진 이후에 되돌림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일본 증시하고만 비교해도 참 우리가 뭔가 되게 이 변동성이 좀 어이가 없는 게 실적에서 미스가 좀 났다고 금요일날 출렁거렸던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6% 가까이 급등이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키옥시아는 또 낸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낸드는 사실 낸드는 우리나라랑은 앞으로 낸드 당연히 중요해진다는 하지만
이제 HBF로 간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전히 지금 AI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는 결국 D램하고 HBM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낸드 때문에 우리나라 흔들린다? 이거는 조금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 뭐 이것조차도 시장이라고 하면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과대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호재가 발현이 됐고 아무리 그 금요일장에 대한 차익 실현 네. 뭐 이거에 대한 것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1% 정도밖에 네, 하락이 우리나라 안 했는데 5% 우리는 월요일장을 어떻게 보면 코스피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검은 월요일이에요. 또 뭐 그렇죠. 네, 코스피만 보면 코스피만 네. 보면 특히 삼성전자 닉스 사실 삼성전자 닉스만 그 정도 빠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네. 예상하듯이 다 좋은데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다시 사야 된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사 모아야 네네. 되는데 빠질 때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랬다 요새 욕을 먹어. 올라갈 때는 팔자라고 하면 욕 먹고요. 네, 또 주가 떨어지니까 사자라고 하면 뭐 욕하시고 뭐 그러시게 할 텐데요. 일단 이 구간이 왔다면 지금부터는 급할 건 없어졌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기간으로 늘리면서 이게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그 위에 있는 매물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으로 횡보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사실 우리가 말이 장기 투자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160에서 180 사이를 1년만 횡보해도 왜냐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위에 매물은 많이 있고 밑에 실적은 하단은 단단하다 보니까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그런 박스피, 과거의 박스피로 돌아갈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왜냐면 대형주 두 개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위에는 수급적인 요인, 밑에는 아래는 실적으로 받쳐주는 바텀 역할을 해주는 흐름이 한 1년만 가죠. 우리가 말이 장기 투자지 우리가 원하는 장기 투자 알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우상향하는 장기 투자를 원하지 옆으로 1년만 횡보를 해도 사실 많은 물량들이 해소되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전고점이었던 200, 그러니까 저는 트리거를 개인적으로 21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뭔가 비중을 실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밑에서 떨어지면 사서 일정 부분 올라오면 팔고 하는 뭐 그런 단기 굳이 매매를 하자면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없었던 분들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오늘 그 정도 충분 조정 나왔잖아요. 근데 막상 이 정도 떨어지기가 또 사기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만약 내일 한 번 더 밀리면 또 과매도 구간에 또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뭔가 하락 추세 상단도 아니고 하단도 아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이제 또 하락 추세의 하단으로 와요. 반등 확률이 높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아래 가면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개별 종목도 되고 코스닥도 될 텐데 이제 지금부터 구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특히나 지금 신용으로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이 엄청 조바심이 날 거예요. 그렇죠. 엄청 조바심이 날 겁니다. 이제까지의 주도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렇다면 어쨌든 3분기 실적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렇죠. 더 좋아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 네. 이렇게 돈 잘 버는 곳을 놔두고 다른 곳을 봐야 되느냐 이 기본적인 또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키옥시아 금요일 날에도 17%인가 급등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도 어쨌든 6% 가까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실적이 우리 뭐 정말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보유 구간이고요. 아 그리고 네. 또 하나 매크로적으로도 좋잖아 지금. 그렇죠. 환율 없어요. 문제, 그 다음에 해결되고. 일본의 그 엔저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딱 8월 초 들어와 버리니까 기존의 악재들이 뭔가 다 해소된 듯한 뭔가 실적 발표도 대부분 다 끝났고 뭐 캐펙스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뭐 환율 문제도 그렇고 실적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는 사실 그 FOMC에서 금리 결정 관련해서도 참 유가도 좀 빠졌고 이제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조금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거 감안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밀려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분들은 가져가시되
좀 매매들을 하시는 이제 구간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으면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여기 위에서 쌓인 매물들이 일단 너무 많고요. 삼성전자로만 놓고 본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니까 주가의 생로병사가 결국은 다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패턴들이. 하지만 투자자들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2018년 10월 달을 엄청 뼈에 새겼는데 이번에도 사실 100% 피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 자, 이때 2018년 삼성전자 주가가 보시면 1년 내내 빠졌죠. 네. 근데 삼성전자의 2018년 직전의 최고 실적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58조. 분기마다 계속 최고 실적 발표했었어요. 근데 발표할 빠졌다. 때마다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2019년도 삼성전자 실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죠. 이 보시면 이제 그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지금과 그때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예, LTA 이런 계약들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커버가 되고 27년 실적 보더라도 우리가 2000 과거처럼 반토막이나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흐름보다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 펀더멘탈적으로는요. 외부 변수가 없다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도 반토막 이후에 리바운딩 중이고 아마 여기도 뭐 이거 안 그려봐도 거의 비슷해요. 반토막에 되돌림 나오는 자리가 여기도 한 28만 원 정도네요. 예, 거의 다 여기도 51선 자리 비슷하고 코스피랑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28만 원 정도까지가 그렇다면 되돌림의 일단 1차 목표치라면 이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은 외부 변수가 우리 그나마 좀 예상한 대로 뭐 사실 이것도 무의미할 수 있지만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거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우려가 너무 과도하게 급격히 바뀌지만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 많은 악재들을 순식간에 반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는 많이 반영했고요. 그나마 이제 그때는 사이클 산업이었고 반도체가 전형적으로 반도체 디램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급 과잉 나오고 나서 막상 2019년 가보니까 주가 실적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근데 지금 그런 구조적인 사이클은 아니다. 그런 일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다시 얘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뭐 다시 뭐 10만 원대로 내려온다거나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다거나 그럴 일은 일단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이에요. 네. 이번 주에도 뭐 AMD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네. 뭐 국내외 핵심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실적 가지고 투자의 아이디어, 포인트를 삼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근데 사실 이제 메인 기업들 실적 발표는 다 끝났고 이제 소부장들이 과연 얼마큼 이제 소부장들이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8월 15일 전주니까 8월 15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그러니까 뭐 17일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많은 기업들이 우르르 발표할 겁니다. 이제 소부장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매출액이 얼마큼 늘어나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보고 체크는 지금 좀 이릅니다. 이 2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한번 이제 다다음 주쯤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쫙 소팅을 해보고 영업이익 늘어나는 것보다 이제 매출액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매출액. 네. 그러니까 주도주의 생로병사에서 영업이익단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기업이 커져나가느냐, 얼마나. 그리고 향후에 얼마큼 커질 수 있느냐. 그런 게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이 YOY나 그다음에 MOM으로 얼마큼 빨리빨리 늘어나느냐. 특히나 이제 우리 예상한 대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수혜를 얼마큼 많이 볼 수 있느냐. 전공정이냐, 아니면 HBM 쪽이냐, DRAM 쪽이냐, HBM 쪽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전공정이 상대적으로 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의 파운드리가 이번에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긴 하거든요. 이제 파운드리 관련 주식들. 네, 그런 쪽도 한번 참고 삼아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 지금 굳이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거야 라고 배팅하는 시기보다는 잘 나오는 거 보고 배팅해도 그 이후에 투자를 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은 좀 줄긴 하겠습니다만 변동성 안에는 아직 있는 혼돈의 영역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추격 매수 하실 필요 없고요. 떨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추격 매도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신용을 쓰게 되면 그렇게 돼요.
네, 신경을 쓰게 그렇죠. 되면 조급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보시는 분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2, 3주 정도는 살아남는 걸 1번으로 하시기를 저는 또 간곡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네. 어쨌든 조심하자.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